안녕하세요. Hi, I'm Taylor Kim, and this is SAT Skills and Strategies for Evidence-Based Reading and Writing, and I'm with Ivy Plan and Air Class. 자, 오늘 이제 SAT 오리엔테이션 수업인데요. SAT 만점 테일러 선생님의 더 특별한 SAT 수업이라고 제목을 적어놨어요. 자, 일단 우리가 지금 이제 1550반이랑요, 55표 하는 반이랑 이제 나는 일단은 1450으로 시작해야겠다라고 이제 두 개로 나눠서 할 건데, 본 수업에서 말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매스에서 여러분이 700에서 800 사이를 받는다고 가정을 하고, 저는 이제 매스를 가르치진 않으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고, 리딩 라이팅으로 오면은 이제 1550 기준으로 따지면은 리딩 라이팅에서 그쵸? 750에서 800이 나와야 되죠. 나는 1450을 가겠다라고 하면은 리딩 라이팅에서 700에서 죄송해요. 650에서 그 이상 700이 리딩 라이팅에서 나와야 되고요. 자, 근데 이때 우리가 그거를 그냥 맞아야지 라고 하지 말고 좀 더 브레이크다운을 해보면요, 요즘 리딩 라이팅 커브가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은 요거 기준으로 할게요. 1450이 일단 목표인 학생들은 그거보다 조금 더 낮게 생각하면 되는데, 리딩에서 50 question, 2 question이 나오잖아요. 이 중에서 750 이상이 되려면은 요즘 기준 커브로 46에서 47 정도가 나와야지 돼요. 라이팅 같은 경우는 44문제인데, 이 요즘 커브를 보면은 40도 요즘은 아니야. 40도 아니고 41 이상이 또 돼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리딩을 보통 더 많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는 그래도 한 5개에서 6개에 틀릴 수 있는 어떤 범위가 좀 여유가 있거든요. 근데 라이팅은 3문제만 틀리면 벌써 내 목표 점수에서 멀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라이팅에서 이디엄 문제나 보캡 문제 같은 거에서 살짝 잘못하면은 여기서 2개 나가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한 문제만 더 나가면은 사실 라이팅도 내가 원하는 점수가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할 거냐. 라이팅에서 그래머 문제가 있고 컨텍스트 문제가 있는데, 이제 라이팅을 보통 그래머 문제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라이팅 44 문제 중에 막상 그래머 문제는 20개밖에 안 나와요. 컨텍스트 문제가 24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머 20문제, 컨텍스트 문제가 24문제가 나와요. 그러면은 사실은 컨텍스트가 더 중요한 거야. 또한 컨텍스트 문제에서 이제 5개에서 7개 문제 정도는 트랜지션 문제, 그리고 시퀀스 문제, 그리고 add delete 문제가 나와요. 트랜지션, 시퀀스, add delete가 뭐냐면은, 이거는 however이 들어갈 거니 nevertheless가 들어갈 거니 이런 문제들 있죠. 시퀀스 문제는 문장을 주고 여기다 낄 거니 여기다 낄 거니 저기다 낄 거니 물어보는 거 있죠. 그런 문제. add delete 문제는 문장을 주고 이 문장 add 할 거야 말 거야 물어보는 거 있죠. 이 문제가 5문제에서 7문제가 나오는데, 이 문제는 배우는 팁을 배우면은 100% 다 맞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를 제대로 안 배우고 SAT 학원에서 라이팅을 배울 때 그래머 위주로만 자꾸 배우다 보니까 이게 안 풀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스킬을 한번 배우고 나면은 100%다 맞을 수 있어요. 100%다 맞을 수 있고, 여기서 이제 보캡 같은 경우 보캡이 두 문제에서 3문제가 나오는데, 이거는 SAT 라이팅 보캐뷸러리를 이제 태클하는 방법은 1강에서 알려줄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내가 한 문제 정도 모르는 게 나와서 틀릴 수도 있고, 그래머에서 다 쉬운데 진짜 1, 2년에 한 번 나오는 그런 토픽들로 하나씩 어려운 문제를 꼭 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나온 적이 있냐면은 while을 두고 똑같은 while 플러스 subject verb인데, 또는 똑같은 because 플러스 subject verb인데 여기에 언제는 커마가 들어가는 게 맞고 언제는 안 들어가는 게 맞거든요. 이런 것들, 이런 굉장히 까다로운, 잘 안 물어보는데 나오면 a lot of you guys get it wrong 이런 문제들이 나와서, 물론 이건 지금 worst case scenario를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수업을 다 들어서 다 맞으면 좋지만 혹시 하나를 틀릴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라이팅에서 750 라이팅 리딩을 750 이상이 나오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거는 내가 이 문제는 내가 다 맞게 해준다고 했고, 보캐뷸러리는 그렇게 하고, 그럼 남은 문제가 뭔데요? 남은 문제가 에디트 문제예요.
에디트 문제가 뭐냐면은 그 라이팅 문제에서 A부터 E까지, 그러니까 리딩 문제처럼 answer choice를 주고 가장 적합한 거를 골라서 넣어봐라 라는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문제를 너희가 정복하냐 안 정복하냐에 따라서 너희들 점수가 결정되는 거예요. 요거를 정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에러 타입을 봐야 돼요. 에러 타입이라는 게 뭐야? 1강에서 나와요. 그럼 그거를 이제 보시면 되고. 그럼 이제 리딩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리딩은 어떻게 나눠지냐면요. 일단은 에비던스 문제가 10문제가 나와요. 이거는 칼리지 월드가 이미 정해놓은 거야. 에비던스 문제가 뭔지 알죠? 문제를 풀고 나서 그 문제 답 어디 라인에서 찾았어라고 물어보는 문제들. 이런 문제가 10문제를 줘요. 이 문제 10문제가 나오는데 이거는 푸는 스킬이 있어요. 에비던스 문제도 푸는 스킬만 배우면은 100%다 맞을 수 있는 문제예요. 그리고 나서 보캐블러리 문제가 7문제에서 8문제가 나와요. 리딩에서 7문제가 나오면은 라이팅에서 3문제가 나오고, 리딩에서 8문제가 나오면은 라이팅에서 2문제가 나와서 보캐블러리 문제는 총 10문제가 나와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데이터 문제가 나오고 이거 다 맞아야지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문제가 어떻게 나눠지냐면은 general 문제, specific 문제, rhetoric 문제, 그리고 structure and relationship 문제로 나눠져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런 식으로 문제 유형이 나눠진다는 자체를 몰라요. 왜냐면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안 가르쳐 줬거든. 근데 이따가 1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SAT는 이 문제 유형에 따라서 푸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제너럴 유형인지 스페시픽 유형인지 레러릭 유형인지에 따라서 푸는 방법을 완전히 다르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런 거를 안 배우고 그냥 무식하게 1번 하고 1번 고업을 하고 2번 풀고 2번 고업을 하고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성적이 잘 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너럴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우리가 공략을 할 거냐면은 레러링 문제에서 6문제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오고요. 스트럭처럴 문제에서 5문제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와요. 그리고 제너럴이랑 스페시픽 합쳐서 24문제가 나와요. 왜 합치냐면은 이 사이에서 나오는 비율은 지들 맘대로야. 제너럴 한 5개 나오고 스페시픽 19개 나오는 경우가 있고, 제너럴 한 10개 주고 스페시픽 14문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보통은 얘가 더 많이 나와요.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갈 건데, 제너럴 문제도 지금 너희들이 많이 틀리고 있을 거거든. 제너럴 문제를 푸는 스킬만 배우면 이거는 1강에서 바로 나와요. 얘는 100%다 맞을 수 있어요. 레터릭 문제 같은 경우는 톤 문제나 디스크립션 문제는 스킬을 배우면 다 맞을 수 있는데, 그 logical reasoning 문제라는 게 있어요. 그게 나오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혹시 마지막 지문에서 놓칠 수도 있어. 지금 마찬가지로 놓치라는 소리가 아니라 worst case scenario를 보는 거예요. 하나 놓칠 수도 있거든. structure relationship 같은 경우는 특히 dual passage에 가보면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마찬가지로 어떻게 푸는지 알려줄 거야. 알려줄 건데 진짜 칼리지 보드가 맘먹고 어렵게 내면은 2문제 정도 나갈 수도 있어. worst case scenario. 자, 그러면 아까 리딩에서는 5개에서 6개의 우리가 여유가 있다 그랬는데, 여기서 하나, 여기서 3개면은 여러분은, 그리고 general이랑 evidence는 내가 다 맞게 해준다고 했어. 선생님 스킬로 풀면은 이 문제는 무조건 다 맞아. 그럼 결국 여기서는 뭐에서 결정돼? 스페시픽 문제에서 여러분들의 점수가 결정돼요. 이런 식으로 그 여러분들의 이제 스트래티지를 정하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풀 거냐면은 한 문제만 샘플로 풀고 이제 본격적으로 1강에서 할게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문제를 푸냐면 SAT 문제를 true and false 문제 풀듯이 풀어요. A, B, C, D를 보고 이런 문제 A가 나와 있는지 없는지, B가 있는지 없는지, C가 맞는지 안 맞는지 true and false 퀴즈 풀듯이 푼다고요. 이런 식으로 풀면은 토플은 풀리겠죠. 토플은 true, false를 풀면은 대부분 답이 골라지거든요. 근데 SAT는 true and false를 물어보는 시험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general, specific을 구별할 수 있는지, cause and effect를 파악할 수 있는지, connotation을 파악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물어보는 시험이지.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SAT 문제는 A, B, C, D 이렇게 answer choice가 있잖아. A, B, C, D answer choice가 있으면은 하나 정도만 false를 줘요. 하나만 false를 주고 많이 줘야 2개를 false를 줘. 나머지는 true statement를 줘. 그러니까 니네가 미치는 거야. 이거는 지웠는데 얘네가 남거든. 그러니까 항상 그런 말 하는 거야. Sam, like I'm never confused by all 4 of the answer choices. I'm always stuck between 2. 항상 2개 중에서 고민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자랑이 아니에요. 그게 원래 SAT가 2개 중에서 헷갈리도록 디자인이 된 시험이에요. 그럼 이제 true and false로 풀면 안 되고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문제 유형이랑 오답 유형을 구별해서 풀 건데, 잘 들으세요. 문제를 풀다가 일단 이거를 너희들이 어떻게 푸는지 알려줄게.
너희들은 일단은 라인 7 to 8이라고 나오니까 7 to 8을 가서 이거를 막 읽어. 일단 animals에 대한 지문이에요. animals에 대한 지문이고 이 부분을 읽으면 The emblems of this are the golden retriever rolling in the grass, horse with his nose deep in the oats, kitty by the fire. 강아지는 요러고 놀고 있고 말은 요러고 놀고 있고 고양이는 요러고 놀고 있고 이 부분을 보면은 지금 뭐가 정답인 것 같아? 이 부분만 보면은 A로 정답을 A가 굉장히 패러프레이즈를 잘하고 있죠. 왜? Illustrate the variety of activities in which animals engage. Like they're talking about the activities that animals are doing. 근데 막 강아지는 요러고 있고 말은 요러고 있고 고양이는 요러고 있고 A번이 되게 패러프레이즈를 그대로 했다는 거죠. 이거는 true statement예요. true statement라서 얘가 A를 정답으로 골라? 그러면 틀려요. 왜? 이거는 error 타입이 있는 문제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요. 문제를 먼저 봐야 돼. 문제를 먼저 봐야 되고 잘 들으세요. SAT 문제를 풀다가 main 또는 mainly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 primary 또는 primary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 summarizes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 또는 문제가 to로 끝나. 이러면 이거는 main 아이디어 찾는 문제예요. 아까 말했던 general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주어진 거에서 보면 안 되고 메인 아이디어를 찾아야 되거든. 근데 메인 아이디어는 주로 앞에 있어요. 스페시픽한 거, 제너럴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스페시픽한 게 나오기 때문에 답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subordinate clause 지우고 noun 위주로 찾아야 되거든요. 명사 위주로. 그러면은 요게 키워드가 되거든. creature comforts가 creature, 생명체들이 편안한 거가 키워드예요. 그거를 골라야 돼. 편안한 거 골라볼까? contentment, happiness 이런 거. D가 지워지고 A도 그럼 지워진 이유가 뭐야? 얘네는 맞는 말이긴 한데 메인 아이디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왜? 이거는 골든 리트리버는 뭐 하고 있어? horse는 뭐 하고 있어? 고양이는 뭐 하고 있어? 이런 걸 뭐라 그럴까요? 이런 거를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막 나열하고 있는 거를 example이라고 그래요. example은 스페시픽해요. 스페시픽한 거는 메인 아이디어가 될 수 없어요. 즉 A는 too specific한 오답이 되는 거야. 알겠니? 너희들은 지금까지 이런 거를 고르고 있었어. 그러니까 SAT가 항상 오답을 고르는 거예요. 왜? 나와 있거든. 근데 우리는 메인 아이디어 고르는 문제는 나열하고 있는 거는 too specific으로 지우고 앞을 가야 되거든. 아니면 뭐 A but B가 있으면 but 뒤로 이런 룰들이 있어요. 자, 근데 happiness가 나왔는데 deceptive는 왜 안 될까? B는 왜 안 될까요? happiness가 나와 있는데. deceptive라는 말이 안 나왔잖아요. 안 나왔잖아로 따지면 헷갈려. 그렇게 따지면 안 되고요. creature comfort 뭐예요? 평안한 거라는 건 당연해요. 근데 앞으로 쌤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은 그거 positive인지 negative인지 neutral인지 ambivalent인지 물어보는 거야. neutral은 positive, negative 다 없는 거고 ambivalent는 둘 다 있는 거거든요. 자, comfort라는 거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야. passage의 방향이 positive면 answer choice의 방향도 positive 해야 돼. 뭐라고? passage의 방향이 positive면 answer choice의 방향도 positive 하거나 neutral하게 와야 돼요. passage의 방향이 positive한데 answer choice negative하게 올 수 있니? 못 와요. 그럼 creature comfort가 positive 했지. 그러면 contentment positive는 답이 될 수 있는 거거든. 근데 deceptive는 어때? deceptive는 속인다라는 뜻이니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얘는 나쁜 거야. 그럼 얘는 지워져. 왜? 얘는 positive, negative error이거든. 그러면은 D도 봐. implausible, 실현 불가능하다. 뭐야? 안 좋은 소리야. positive, negative error거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너희가 문제 유형이랑 오답 유형을 배우고 나잖아? 한 번 배우고 나면 이제부터 이런 거는 이런 오답에 트릭이 안 걸려요. 한 번 too specific 배우고 나면은 그런 오답은 너희들이 안 고른다고. 한 번 positive, negative error 배우고 나면은 그런 애들은 안 고른다고.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문제 유형을 배우고 오답 유형을 배우면은 성적이 올라가요. 근데 너희들은 그러지 않고 있어. 그러지 않고 뭐 하고 있어? 그냥 1번 보고 답 맞춰봐. explanations 들어. 2번 문제 풀고 explanations 들어. 이제 그나마 해주는 쌤들은 패세지 분석을 그렇게 많이 해줘요. 패세지 막 독해시키고 메인 아이디어 찾고 그게 하지 말란 소리는 아니에요. 패세지 어널리시스도 하긴 할 건데 여러분들 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너네들 이거를 그래서 SAT 학원에서 선생님이 이거를 독해를 막 해줬어. 설명을 해줘서 이 부분이 내용이 이제 이해가 됐어. 아, 이래서 이랬구나. 이래서 어떨이 지금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 이해 갔어. 근데 그러면 여러분 이해 갔다고 쳐봐요. 그 도움 돼요? 여러분들 실제 SAT 시험장에 갔어.
Are you gonna get the exact same passage written by the exact same author? No. 여러분들은 전혀 author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쓴 다른 패시지를 볼 거거든? 그럼 그 author는 they're gonna have their own way of writing things, right? They're gonna have their own style. 자기들만의 쓰는 글 쓰는 방식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이 느낌은 완전히 달라질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여기서만 그러니까 SAT를 못하고 성적이 잘 안 올라가는 학생들이나 아니면 제대로 SAT를 못 가르치는 강사들은 여기서 자꾸 놀라 그래. 여기서 자꾸 놀라 그러는데 이거는 니네들이 보는 시험에 따라 바뀔 거야. This is gonna change depending on which exams you are taking. 근데 뭐는 절대 안 바뀌어요? 뭐는 author이 항상 같아? 얘는 author이 항상 같아. 얘의 author은 누군데? college board거든. college board이기 때문에 얘네가 문제를 만드는 방법, 얘네가 오답을 만드는 방법은 반복돼서 나와. 여기서 끝나지 않아. 니네가 어떤 시험을 보든 to specific, positive, negative error는 반복해서 나올 거야. 그래서 오답 유형이 나와 있나? 오답 유형이 reading은 13개예요. 13개의 기타인 만큼 writing은 7개예요. 7개의 기타. 요거를 정리하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오답은 더 이상 안 고르게 돼. 안 고르게 돼. 오늘 배웠던 게 positive, negative error, too specific 이런 것들이죠. 또는 이제 뭐 리스트도 안 된다고 했고. 이렇게 한번 배우고 나면은 그런 거가 안 걸리거든. 그때 너희들은 이런 걸 안 이렇게 한번 공부만 하면은 정복될 시험을 이런 거를 안 배우고 있고 맨날 쓸데없이 그냥 explanation만 듣고 있고 passage만 analysis하고 끝나고 이러니까 점수가 안 오르고 있는 거죠. writing도 마찬가지예요. writing은 7개로 나눠져요. 이런 식으로 문제 유형과 오답 유형을 나눠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SAT는 굉장히 쉽게 잡히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SAT 만점 강사라고 하잖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 만점인데 제 학생 때 만점은 아니었어요. 제가 이제 학생 때 맞았던 점수는 비공개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강사가 되고 나서 제가 2013년부터 SAT를 가르치기 시작해서 2014년도에 만점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만점을 받게 된 계기가 뭐냐면은 이 칼리지 보드가 문제 유형이랑 오답 유형을 나눈다는 거를 그때서야 깨달은 거야. 나 학생 때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어. 나를 가르쳐줬던 SAT 강사들이. 왜냐면 본인들도 사실 잘 모르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제 유형과 에러 유형을 한번 딱 파악하잖아? 그때부터 SAT는 엄청나게 쉬워져요.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다녔던 학생인데 1380 받았고 그 다음 두 번째 봤을 때 1470 받고 그 다음에 1600을 받았어요. 쌤 그 홈페이지에 가면은 성적표 인증한 것도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딴 걸 볼 게 없고 리딩 문제의 유형을 분석한 데이터베이스 바탕으로 리딩을 효율적으로 풀어나가는 방법과 문제들의 로직을 가르쳤습니다. 그 로직을 따라가면 답이 마치 컴퓨터 프로그램의 알고리즘처럼 90% 이상 정리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SAT는 이런 식으로 문제 유형을 분석해야 돼. 그러면 답이 골라져요. 이 메커니즘을 철저하게 익힌다면 영어 실력이 저보다 부족한 분들도 영어 실력 중요하지 않아요. 너희들이 아까 말했던 디셉티브라는 말을 보고 이게 파지티브인지 네거티브 정도인지만 구별할 수 있잖아? 그러면 1450, 1590 그냥 갈 수 있어요. 분들도 패세지 리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거는 뭐예요?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유형을 분석해야지 돼요. 로직을 깨달아야 돼요. 이제 두 번째 학생 같은 경우는 1240에서 1460으로 올라간 학생인데 1460 저는 더 높은 점수를 꿈꾸는데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 학생은 저랑 한 달 정도밖에 수업을 안 했던 학생이에요. 한 달 반이네요. 한 달 반. 한 달 반에 1240에서 1460으로 갔던 학생인데 하고 있는 말은 똑같아. 봐봐. 특히 리딩은 문단 전체를 독해시키기에만 급급했던 학원과는 달리 너희들 지금 이렇게 수업 듣고 있죠? 이렇게 수업 듣고 그냥 문제 풀고 ABCD가 왜 답 안 되는지 그거 듣고 끝나죠. 그런 게 중요한 게 그렇게 해서 점수 안 올라요. 전략적으로 분석하여 유형별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이게 제너럴 문제인지 스페시픽 문제인지 레어링 문제인지 그거를 알려주면 문제를 에러를 줄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마찬가지로 라이팅도 유형별로 정리를 하고 나니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돼.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까지 투 스페시픽한 오답을 고르고 있었다면 계속 여기서 함정에 빠지고 있었을 거야. 너희들이 지금까지 파지tive 네게티브가 안 보였다면 계속 이거를 고르고 있었을 거야. 한번 잡아주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그거는 안 틀리게 돼요. 이렇게 해서 몇 개를 잡으면 된다고? 리딩은 오답 유형 13개 플러스 라이팅은 7개 플러스를 잡으면 된다고요. 되셨나요? 이제 이거는 오답 유형이고 문제 유형은 또 따로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SAT 정복해 나가면 여러분들 충분히 점수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보고 1강부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